안녕하세요. 저는 햄터리의 그 가디언 피터입니다. 진짜 자기소개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밤비걸이고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바로 피터입니다. 와! 여러분 피터에 대해서 엄청 많이 궁금해하셨죠? 그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 찍어보는데 소감이 어때?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그러면 밤순이들. 존칭을 해야겠지? 그럼 당연하지. 소감이라 하면요. 왜 웃어? 지금 막 심장이 떨리고 있지만 최대한 구독자분들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몇 가지 받았어요. 저희 커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남겨달라고 했는데 정말 질문을 많이 남겨주셔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님이 느끼신 담비 언니의 첫 인상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되게 키가 크시고 나랑 잘 어울리겠다. 왜냐면 제가 키가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 저랑 같이 이제 커플룩이 완성이 되려면 그러니까 당연히 좋겠죠. 물론 뭐 작다고 무시한 건 절대 아니지만. 너 진짜 못한다.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나요? 어떻게 만나셨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저희는 테니스 치다 만났습니다. 맞아요. 제가 테니스 게스트를 피터가 하고 있는 테니스 클럽에 게스트로 제가 초대받아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 진짜 피곤했었거든요. 그냥 꾸역꾸역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피터를 만난 거예요. 맞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자만추가 됐어요. 너는 내 첫인상이 뭐였어? 제 첫인상은 진짜 웃긴다. 똑같아요. 키가 너무 크다. 왜냐면 피터 키가 192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키 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키가 크다, 진짜. 나도 키가 크면서 되게 막 기린같이 느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맞아요. 뭔가 같이 특이한 사람을 찾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그냥 뭐 그죠? 그거 특이하잖아. 맞아. 담비걸님이 유명하신 게 연애에 유명하신 거. 전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만. 유명 퀘스천 마크. 유명 퀘스천 마크 하신 게 본인도 이제 혼란스러웠어요. 방해가 절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피터가 되게 즐겼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 이거 그 퀘스천 마크 넣으신 것처럼 사실 유명하지가 않거든요. 뭐 연예인 이제 인플루언서를 만난다라고 하니까 이제 막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에 대한 편견이 따라오면서 정연이가 어떤 사람일 거다라는 거를 되게 마치 알듯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조언을 해주고. 그래? 무슨 조언 해줬었어? 아까 처음 듣는 얘기. 뭐 예를 들어 막 옷을 더 잘 입어라. 연애 얘기가 되게 궁금한데 만난 지 1년이 안 됐는데 어떻게 결혼 결심을 이렇게 빨리 했냐, 서로 잘 맞는 부분과 안 맞는 부분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지금 이게 잠깐 되게 이 질문을 저도 되게 많이 받는데 그게 되게 결심처럼 되게 큰 결심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완전히 동의를 하고 그만큼 정연이가 저한테 잘 맞았다라는 거를 연애 초반부터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뭔가 많은 허들들이 없었고 되게 자연스럽게 됐고, 이건 제 가치관이기도 한데 사실 결혼 결심이라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 지금 결혼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이런 것보다도 내가 맞아. 결혼 자체를 하고 싶냐 안 하고 맞아. 싶냐가 더 중요하다. 맞아. 왜 내가 말하잖아. 난 정연이 만나기 전부터 사실 결혼을 일찍 하고 싶은 사람이긴 했어. 근데 막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퍼펙트한 정연이 같은 퍼펙트한 사람이 나타나도 절대 그 결심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피터가 저보다 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막 결혼에 대해서 그 단어를 꺼내는 걸 처음엔 되게 엄청 주저했었어요. 그래? 기억도 안 난다. 기억도 안 나지. 너무 오래전 같지. 그래서 처음엔 되게 그런 주제를 안 꺼내려고 했고, 연하인 것도 연하고 이제 저는 그동안 되게 막 남자들이 뭐 결혼하자 이래놓고 막상 그럴까? 이러면은
약간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막 먼저 결혼을 섣불리 꺼내지 말자, 좀 더 신중히 만나보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피터가 진짜 생뚱맞게 갑자기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결혼을 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도 내가 널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만나고 있으니까 그걸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감동받고 엄청 놀랐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냐. 왜냐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먼저 정말 비슷한 클루에 대한 얘기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피터가 나랑 되게 같은 마음이고 비슷한 걸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이제 좀 느껴서 그때부터 저도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고 그 피터가 나한테 이만큼 진지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관계가 되게 빠른 속도로 깊숙해졌던 것 같아요. 너무 동의합니다. 피터님과 같이 살면서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것이 있나요? 우리 있지. 있어요. 저희 되게 저기 적혀져 있는데 아기를 많이 갖는 거예요. 많이가 아니고 이제 줄? 저희 둘 다 외동이다 보니까 맞아. 저희는 이제 뭐 농담 삼아 0명 아니면 2명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상황이 안 되고 여의치 않아서 0명 갖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된다 그럼 무조건 2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외동의 경험이 싫다. 싫었다는 거죠. 싫다. 정말 별로였다. 그 버킷리스트가 사실 이제 애를 낳고 싶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거고 뭐 내가 그리는 어떻게 보면 그림은 이제 우리들끼리 막 마당 있는 집에서 개 키우면서 막 가족 사진 이렇게 찍고 맞아. 그런 걸 좀 상상하고 막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만들고 막 이런 맞아요. 거요. 남편분과 처음 만나서 데이트할 때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느끼셨나요? 아니 저는 진짜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피터도 그랬지. 처음 봤을 때 막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이런 거 아니었잖아. 그치? 아니야. 근데 그 시리어스하게 사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첫 데이트할 때? 첫 데이트 우리 막 첫 데이트는 아니었지. 그치. 그니까. 그래도 꽤 빨리 한 2-3번째쯤? 근데 뭔가 저는 첫 데이트도 그렇고 2-3번째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피터랑 저랑 뭔가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피터가 저는 되게 노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만나보니까 완전 정반대의 사람인데 되게 노는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올해는 못 만나지, 시리어스하게 못 만나지라고 생각해서 결혼 생각은 전혀 안 했고 피터도 약간 막 첫눈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벨이 울린다는 둥, 종소리가 들린다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었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만나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풀렸던 것 같고요. 이거 괜찮다. 친구같이 편안한 배우자가 좋냐? 애인같이 설레는 배우자가 좋냐? 2개 다 가지는 게 목표죠. 저는 그거를 했고요. 피터님, 연상연하 걱정은 없었는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커플이 정해지는 컬처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되게 좀 엄격한 되게 엄격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외국은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가 연하고 여자가 연상이면 막 한국에서는 오히려 막 나쁘게 볼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제 경험상으로는 오히려 남자가 되게 실력이 있구나. 왜냐면 주로 연상의 여자들은 나이가 적은 남자들한테 잘 설렘을 안 느끼고 막 이렇게 되게 애 같다고 느끼거나 그거를 되게 막 약간 child네 그냥 보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외국에서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 연하 커플이 남자가 어떤 연상을 데려오면 와 막 그 남자가 진짜 막 잘 꼬시는구나 잘 그러니까. 스키 능력이 좋구나 맞아요. 두 분께서 만약 싸우게 된다면 화해 방법? 화해 방법은 사실 뭐 말 말고 없죠.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연이랑 싸우면서 많이 느꼈던 게 내가 한 말이나 내가 한 행동이 나한테는 이해가 됐는데 남이 봤을 때, 정연이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불편했다 아니면 뭐 마음에 안 드는 단어였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마다 빨리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바꾸겠다라고 뭔가 약속을 하고 실천하는 게 이제 제일 효과적인 화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피터 한국말 너무 잘하죠. 그쵸? 진짜.
예스. 너무 잘해. 사람들이 되게 걱정했는데 피터는 한국말 되게 잘해요. 근데 영어를 더 잘해요. 근데 딥딥딥 다운 파고 들어가 보면 좀 못해. 저도 화해 방법이라고 하는, 저는 사실 피터한테 배웠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많이 아니었는데, 전 약간 좀 꾹 누르고 약간 얘기 안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터지는 스타일. 근데 피터가 꼭 제발 그때그때 얘기해달라고 했고, 근데 왜 이렇게 되게 터지는 스타일이 됐냐면, 보통 그때그때 얘기하면 그 싸움이 더 커지고 약간 그랬던 안 좋은 경험들이 쌓이니까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험상으로. 근데 이제 피터가 그 제 경험을 좀 깨줬어요. 제가 그때그때 얘기할 때마다 정말로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고, 약간 이게 잘못됐다고 느꼈어 라고 하면 정말 핵심. 그거를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시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면 다음에 또다시 발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배웠고, 그래서 요즘은 되게 그때그때 이야기하려고 하고, 되게 좋지 뭐. 요즘은 막 그렇게 큰 갈등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동거를 하면서 장단점 있냐, 이렇게 같이 살면 힘든 거 없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질문이다. 단점을 굳이 찾으려면 그 각각 이제 그 청소의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지. 맞아요. 그거는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피터도 그렇고, 약간 뭐 예를 들어 피터가 뭐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전 그냥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저도 뭔가를 조금 하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조금 하고 있으면 피터도 그걸 보고 알아서 약간 뭔가 좀 필요한 일거리들을 하고, 약간 이렇게 서로 약간 좀 자극을 주지. 조금 그 상대방이 뭔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나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조금 해놓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 일의 그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좀 이렇게 그래도 신경 써주는 거? 그런 게 아직은 되게 잘 되고 있어서 뭔가 팀워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팀워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각자 연애를 시작하게 된 얘기? 정연이 뭐 다양한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정연이를 선택한 이유는 키 큰 걸 뭐 당연히 떠나서 첫 데이트 때는 못 느꼈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트를 하면서 한국에서만 자랐지만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외국 컬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오픈 마인드였고, 저는 뭐 한국에 있어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좋아하는 남자도 못 보고 여자도 못 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나도 못 봤어. 근데 막 이게 사실 막 저는 막 스탠드업 코미디를 나 뭐 그런 거 본 적 있어. 나 이 정도 느낌이 아니라 정말 외국에 있는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을 정말 거의 대부분 저보다도 많이 정말 보고. 많이 알고 진짜 많이 보고, 그런 뭐 외국 유머들도 되게 좋아하고. 스탠드업 얘기하니까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이게 유머 코드가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게 되게 그냥 이 사람이 날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냥 피터랑 있을 때 내가 제일 나답고 페이크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인 사람이면 이렇게 부풀려서 하게 되거나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피터는 되게 편안했고, 그 제 직업에 대해서도 엄청 편견이 없었어요. 그냥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막 제 직업이나 제가 살아온 커리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보통 받거든요. 근데 뭔가 피터랑은 되게 그런 대화는 제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좀 쿨했어요. 그냥 대화가 되게 깔끔했어요. 서로가 서로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인플루언서가 이런 개발자를 만나는 게 나는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개발자에서 되게 좋아요. 피터 심심하면 맨날 수업 공부하고, 저는 그런 피터를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냥 서로 너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되게 그게 더 흥미로웠던 흥미롭고 것 같아요. 매력 맞아. 있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지금 시간이 꽤 한 30분 정도 촬영이 지나가지고 이걸 다 올리면은 거의 뭐 넷플릭스 스페셜이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 정도에서 끝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다 대답을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또 이런 Q&A 세션을 또 만들 수 있으면 그때 한번 찾아올게요. 파트 2? 파트 2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결혼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 또 더 많은 스토리들이 저희 앞에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영상으로 종종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 영상을 자주 안 올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약간 좀 그냥 저는 이 집에 무슨 개가 된 것 같아요. 약간 강아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으면
남편이랑 맨날 이렇게 재밌게 놀고 그래서 약간 뭔가 일할 의욕이 떨어진달까? 약간 이런 걸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행복하게 지내느라 나누지 못했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세요. 아마 피터도 눈이 빠져라 보고 있을 거예요. 그치? 이 채널에 나를 초대해줘서 고맙고 당연히 그리고 초대하지. 저의 어설픈 말투와 이제 그 스토리를 들어줘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저 진짜 유일한 단점은 그거예요. 침대가 너무 작아졌어요. 제가 퀸 침대를 쓰는데 피터가 들어오고 나서 퀸 침대가 너무 작고 심지어 피터는 그 침대가 이렇게 폭이 작은 게 아니라 길이가 짧거든요. 맨날 발이 나가서 항상 대각선으로 자거든요. 피터는 침대를 대각선으로 자는 사람 보셨나요?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약간 대각선으로 자게 되는 그런 게 유일한 단점이어서 진짜 엑스트라 킹 같은 게 있으면 진짜 사고 싶다.